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다른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 보시면은 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추진 실적 보시면은 이제 지하차도 세청 용역 과속 방지턱 정비 공사 일제 도로 시설물 정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황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북부 쪽에 지하차도가 10개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지하차도가 한 2개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중앙 지하차도하고 아마 이충 지하차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충 지하차도하고 이제 그 중앙도 하고 이제 서정 지하차도도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그 세청 용역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그 세청 용역을 별도로 이제 그 용역 그 매월 이렇게 청소하는 거로 해서 이제 그 용역 단가 용역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청소를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하고 그 청소를 하고 그걸 이제 기성식으로 해서 청구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월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죠? 그 계약은 이제 연 단위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래서 청구를 이제 그 보통 분기나 월 단위로 청구하면 이제 금액이 한 3천 정도 되는데 월 단위로 청구하기엔 너무 작으니까 아마 분기나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분기별로 하기는 너무 좀 텀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는 금액 청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청소는 이제 그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 관리 용역식으로 청소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충 지하차도하고 제가 아까 서정 지하차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도 거기를 좀 많이 다니면서 지금 최근에 그 지하차도 안에 그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처음 봤었을 때가 지금 한 몇 주 정도 전이었었는데 이제 그 박스 이제 판지들 있잖아요. 판지들이 도로 이제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한 1시 정도에 이제 거기하고 이제 서정 지하차도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지금 그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가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가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그런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그런 쾌적한 도로 환경을 이제 이용하시고 그리고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고에도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운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저기 사진이나 뭐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지금 안 찍었는데 일단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그 조치를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이제 5개 광고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뭐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워낙 지금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을 봤었을 때 이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에서 징수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지금 금액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워낙 그 특히나 고덕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약간 그 선정성 그런 유인물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도 상당히 지금 불편해 하시는 게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이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계 시대 같은 경우도 그 고덕 그 삼성 그 사거리 보면은 지금 노점상들이 지금 그쪽에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정 게시대를 이제 가렸습니다. 노점상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천막? 예, 천막 같은 게 그러니까 게시대 가리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서 제때제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저희도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다 지불을 하고 행정게시대를 이용을 하는데 정작 거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뭐 버스 정류장도 중간에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저기에서 터널식으로 노점이 해가지고 한 군데가 좀 그렇게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이걸 띄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또 거기를 다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상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게 집회용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저기로 해서 저희하고 실갱이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근데 이제 지장 시에서도 없도록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행정 게시대인데 그 부분을 가로막는 것도 그쪽에 일정 부분의 책임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188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불법 건축물 단속 처리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형별 현황 보시면은 이제 총 150건 중에 증축만 하더라도 72건, 거의 약 절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진행이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거 좀 이행강제금은 지금 이 불법 건축물 일단은 적발이 되면은 2차 계도를 보낸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이 안 될 경우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저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 참사가 벌어진 장소 옆에 그런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호텔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외부에 어떻게 했어요? 그 불법 중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면적을 차지해서 그런 하나의 그 참사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수사도 받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축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연일에 이렇게 보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무단 중축해가지고 한 10년간 영업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도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만 낸 거예요. 2014년부터. 뭐 그쪽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돈만 내면 된다 라는 그런 배짱으로 지금 버팅기다가 이러한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철거를 고려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은 증축이 거의 절반 가까이나 불법 건축물 유형 중에 절반 가까이나 차지를 하는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했었을 때 우리도 이 이행 강제금만으로는 뭔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법령상을 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이게 철거반이 있어서 그래서 강제 철거도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규제 완화다 뭐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이 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철거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 철거하게끔 먼저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얘들 강제 집행, 강제 철거 있는 상황은 조금 법령상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보면은 여기도 체납 금액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징수율도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스스로 이렇게 해체를 하든 그러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러한 똑같이 되풀이되는 사고로 인해서 그때서야 철거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 유도를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런 증축에서 빨리 해체를 하게, 그래서 다른 미연의 그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탄 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이런 행정적인 잘못된 것이나 사업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삼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부터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현황을 보니까 다 3일씩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보통 3회, 4회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또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안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왜 하는 사람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듣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런 구입난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보셨던 분이 어떤 본인뿐만이 아니고 저희 고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유경험자를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또 저변에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유경험자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숙련도도 이제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분이 여러 번씩 이렇게 중복돼서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지원자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공정하게 집행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은 나름대로 있겠지만 큰 원칙은 바뀌면 안 된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항상 저희가 지적을 했고 당부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받다 보면 특정감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여러 가지들 많이 이제 받다 보면 항상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 중에서 또 돈과 연관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역시 송출 역시 재정상 어떤 시정명령 같은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은 앞으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건들이 앞으로 고쳐져야 되고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 공사, 물품, 구입 현황들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많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경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 경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소 같은 데서는 이게 제한 경쟁이면 어떤 경우에 제한 경쟁을 하시는 겁니까? 입찰과 수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에는 금액이 일반 입찰들 얘기를 하고 제한 입찰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표현이 아마 표현들이 다들 요새는 일반 경쟁 뭐 제한 경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한 경쟁이라고 하면 쉽게 금전적인 거나 지역적인 어떤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평택에 있는 업체를 써라,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써라라고. 근데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이 제한 경쟁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입찰 참여 자격 같은 거를 실적이나 능력 등으로 이제 제한함으로써 뭐 부적격 업체나 덤핑 업체 이런 거를 배제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참여 자격을 너무 지나치게 또 세분화를 시키다 보면 결국은 뭐 실적이나 능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제한 사유를 두다 보면 특정 업체한테 또 유리하게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세분화를 시키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한 경쟁들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냥 지역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분화시켜서 제한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 특정 업체로 갈 수 있는 또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공정하게 일처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자세나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계약 부분들, 물론 그 수의 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송탄 출장소 미끄럼 방지 포장공 사건을 조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3년간 보니까 한 20건이 좀 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보니까 업체명을 썼어요. 뭐 예를 들면 대림아파트 주변 미끄럼 방지 부임 및 설치 그래 놓고 모 업체명 이렇게 놓으면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물풍부입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그 수의 계약을 하죠. 그렇죠? 선택을 해서. 맞습니까? 맞죠? 조달 의뢰해서 조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사하는 건 업체를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액수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하든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주변에서 이런 계약 방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조달이지 실제상으로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 선택하는 거는 공무원 자유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업체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 제품을 찍어서 수의계약하면 통보해가지고 수의계약 해버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공정하지 않다면 특정 업체한테 자꾸 몰리고 특정 업체 제품을 쓰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게 공정하게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그 자료들 요구하면 조달. 그러면 입찰하는 줄 알아요. 의원님들이. 하물며요. 하물며. 예를 들어서, 뭐, 그 축구장 같은데, 예를 들어 조립식, 예를 들어 화장실을 놓더라도요. 그거 물품 구입이에요.
조달청 들어가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제품 쓰겠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걸 서울 제품, 저기 서울시 거 쓰던, 용인시 거 쓰던, 평택시 거 쓰던. 네, 이제 의원님 좋은 지적은 해주셨는데 똑같은 어떤 그런 제품이더라도 뭐 약간의 이제 뭐 가격 차이 또 어떤 그런 뭐 품질 차이 이런 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그게 어. 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이 담당 공무원의 선택이라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예를 들어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 쓰겠다고 그러면 그거 쓰는 거고요. 좀 싼 거로 이게 제품이 좋다 그러면 그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공정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공정이 안 되고 아는 업체 거를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정이 아닌 게 개입되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공정하게 뭐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앞으로 좀 시에 있는 모든 그 계약권, 조달청권들은 아마 세밀히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가야 되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다 지적하죠. 일상적인 거죠. 그러나 또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건 뭐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좀 써줘라, 편중되지 않게 해줘라, 그리고 또 공정하게 해줘라. 이 공정이라는 게 개입이 안 되면 지역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규견적 받나요? 과장님, 비규견적 받고서 수의계약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군데, 3군데? 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견적을 받아서 아까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조달창에 보면 이제 조달 우수 제품이 있고 우선 구매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검토하게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한 이제 미끄러방지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에 맞춰서 가격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장 경제성 있는 문제와 그 현장에 맞는 부분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공정하게 모든 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진전이 안 되게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권도 마찬가지다. 골고루 좀 공정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사업 대행 시 위탁사업 현황이 있어요. 지금 2건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사업 개발하는 거를 사업구간이 이제 고덕면 두릉리 687-15선인데 여기하고 또 하나는 송북지구 도시개발 민자사업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소로 2-77 호선하고 소로 2-79 호선 이거를 지금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상식대로 하면 민간 개발로 인한 도로 개설들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상식적인 일인데 이거를 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도시계획 그 시설 결정을 받게 되면 민자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뭐 공탁이나든가 여러 절차들은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 토지를 소용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자 개발에서면 어떤 서로의 협상 과정에 의해서 그래도 감정평가나 뭐 이런 상에서 조금 더 받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관에서 오면 법대로 가니까 아무래도 뭐 시설 결정 끝나고 나서 이제 공탁 걸고 막 이러다 보면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대부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에서 민자 거를 갖다가 대신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면 민자한테 왜 좋은 일을 시켜주냐, 특혜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마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마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뭐 절차는 똑같겠죠. 민자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거를 시에서 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LH에서 위탁 사업하는 게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지구 내는 아니고 이제 지구 외 도로에 대해서 이제 예. 계산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전에 아마 협약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뭐 저희가 뭐 이 도시계획 도로라는 건 어떤 이제 공공성을 띈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 이 도로 저희에서 이제 그 공익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아마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사업이 수천지구 외에는 없어요. 수천지구밖에 없고 지금 안출하고 송출해서 지금 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천지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뭐 시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지금 민자 쪽 개발도를 시에서 하다 보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은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조합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외부에 이제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뭐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민자가 하다 보면 뭐 아무래도 협상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좀 늦어지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마냥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천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어떤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자하고 그 토지주들하고 협상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지금 관에서 해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뭐 일정 부분 뭐 돈이 사업에 대한 필요한 돈들이 일부 이제 뭐 위탁을 하면서 시로 관으로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은 사업주하고 그 해당 주민들하고의 적극적인 어떤 협의 과정이 있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대행 사업을 해서 이제 민간 사업을 해서 이제 공익성과 사업의 어떤 빠른 신속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토지 소유자의 어떤 이제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면밀히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신규 어떤 그 민간의 어떤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모든 걸 좀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저희 공공에서 나서서 공익 목적에서 가는 게 맞는지 사업 시행자가 좀 협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뭐 위탁 받아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위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만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은 좀 사업주들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관이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역할까지를 관에서 다 맡아서 한다면 그 아까 마냥 오해의 소지도 또 나올 소지도 충분하다. 뭐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과장님, 팀장님들 전 부서 상권인권 쪽을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자료만 받았지 솔직히 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송출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별도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한번 이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저한테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송출에 있는 지금 건설도시과죠. 건설도시과 거에 대한 2022년도 제가 과장님, 팀장님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12건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시골에 그 농경지도를 낀 출장소들은 대부분 출장이 상당히 많아요. 이 건축록지과 송출 건축록지과를 보니까 참 상당히 잘하셨더라고요. 90건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 건설도시과 건은 12건인데 3월에 3건, 4월에 1건, 5월에 1건, 6월에 1건, 7월은 아예 없고요. 8월에 3건, 9월에 2건, 10월에 1건이에요. 그리고 출장 보고서를 딱 쓴 거를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출장 보고서는 어떻게 됐든 그 출장을 끊고 나가서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 출장 보고서를 보면 3번 건을 한 번에 썼어요. 그것도 날짜가 틀려요. 4월 20일 수요일, 4월 29일 금요일, 5월 20일 금요일. 이 3건을 한 건에다가 출장 보고서를 썼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4월 20일 기준으로 치면 한 달 뒤에 출장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5월 20날 받았어요. 그럼 앞에 있는 2건은 뭡니까? 내용은 한번 좀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같은 건에 대해서 이제 뭐 시차를 두고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민원 현장이나 그런 사업 현장에 이제 동일, 그러니까 지역에 뭐 여러 번 출장을 나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또 그래도 그런, 그날 갔다 와서 그날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예, 뭐 근데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뭐 1년치 한 번 몰아가지고 한 번에 다 해버리죠. 저는 이거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출장 결과 건은 내가 한번 참조해 보려고 좀 요청했던 거지만 처음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조금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건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 3건까지 합쳐서. 지금 안출만 보더라도요. 안출 건설도시과 거 40건이 넘어요. 지금 그 건설도시과에 4개 팀이 있죠. 행정팀까지 합쳐서. 그렇죠? 4개 팀이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 출장이 12건이라 누락된 건 아니시죠? 즉 보고서를 작성 안 하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출장은 갔다 왔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출장 나간 기록표를 보면 알겠지만 좀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물론 건이 없어서 12건 나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상식에 비춰보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또 그 민원에 의해서 만나고 팀장님들 만나고 과장님들 만나는 거 이런 거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 표현은 아니에요. 좀 하도 좀 이례적이어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끝나고 좀 저를 좀 잠깐 뵙고 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페이지 9쪽을 한번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해서 지금 여러 건들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2020년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미집행도로에 대한 사실 그 해소 방안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기 미집행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재원 조달이겠죠. 그렇죠? 이 재원 조달 방법이 없으면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사실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만 출장소 같은 경우는 또 예산관을 통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예산들이 다 통과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출장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재원 조달 방법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이게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이게 뭐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기를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출장소 일부 출장소에서만 이런 지방채 발행 같은 건 하기가 뭐하니 시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뭐 저기를 해서 이렇게 공동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고생하시죠. 출장소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재원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들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그 책자로 만들어서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 계획안을 만들었을 때는 재원 조달 방법도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생각을 않고 막연히 그냥 장기 미집행도로를 언제까지 몇 건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불령으로 갈 소지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보죠. 지금 하수 시설물들 정비 사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뭐 송탄 쪽 북부 쪽은 잘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좀 그 시나 아니면 출장소에서 하는 그 사업들을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유자관을 통해서 하수 시설물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풀륜관을 또 이용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덜어는 이 유자관들을 서로 이어가지고 계속 그 구간을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타설에 의한 방법도 있더라 이거죠. 타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 보면 뭐 그 콘크리트 칠 부분을 양쪽에 벽을 세워서 그 가운데다가 이제 뭐 철근이나 그런 걸 놓고서 이제 쭉 그 시멘트를 이제 타설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종종 보다 보니까 이 타설 방법에서 무근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무근. 무슨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양쪽에 벽을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시멘트를 넣는데 이게 버팅기려면 철근을 넣어야 돼요. 근데 철근을 안 넣어요. 안 넣고서 그냥 시멘트로만 그냥 쭉 가면서 그 하수 관로를 만드는 데도 또 있더라. 배수로나 뭐 이런 걸 만들 때도 있더라. 근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무근으로 하다 보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땅들이 침하되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게 다 금이 가고 나중에는 이게 부셔지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사례들이 혹시 저기 송출에서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배수로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수 배제를 위해서 이제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풀륜감 매설을 통해서 풀륜감 매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현타 치는 것보다는 뭐 그 저희가 이제 인증된 제품을 이제 설치를 통해서 이제 빨리 설치할 수 있게 일반적인 풀륜감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배수로 정비 사업하면서 이제 그 현타 칠 때 현장 타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찌끌 치는데 아주 작은 구조물에 이제 약간 뭐 무거운 구조물 같은 거를 칠 수 있는 경우도 뭐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규격이 있는 어떤 배수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예를 들어서 철근을 다 넣고 그 설계를 하고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그만 거 같은 이제 배수로 같은 게 자체 설계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별도 실설계 용역을 통해서 그걸 검증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무고는 되도록이면 하시면 이거는 나중에 혈세 낭비가 돼요. 이런 경우는 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면 이제 용수로하고 이제 배수로 대부분들 뭐 일반적인 그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한 용어라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 똑같이 물이 흘러가는 건 똑같지만 용수로는 쉽게 말하면 뭐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쓰는 게 용수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물을 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다 위치를 대부분 하죠. 이게 배수로는 그냥 물이 용수로 저기 농사를 짓기 위한 게 아니고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그 관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낮은 곳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럴 때 이 그 배수로를 설치하다 보면 종종 이제 아까 마냥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근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풀륜강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전 그 흙돌이 이렇게 같이 뭐 장마천이나 이럴 때 밀려와 가지고 인전 거기가 맥혀 가지고 결국은 물이 관통이 안 되다 보면 인전 결론은 뭐그 논으로 인전 넘쳐 흘러서 나중에 논 이제 벽까지도 다 인전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 풀륜관을 뚫는 차량들이 흡입 차량들이 혹시 송출에는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준설차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예. 별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준설차가 이제 가진 이제 하수 준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업체 차량을 통해서 여기서 저희가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24km의 준설을 좀 했고요. 흡입 준설차를 이용해서 준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풀륜관도 장단점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기간이 길어졌을 때 그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또 상당히 어려운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39쪽을 한번 보죠. 이게 대부분 뭐 사업들이 많은 데서 사고 이월, 명시 이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명시 이월은 사실은 의 승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게 돼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같이 본 예산이랑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관심이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통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의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명시월은 의 승인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 명시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 명시 2월들이 자꾸 또는 사고 2월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2월액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무리한 예산 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들이 사장되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명시월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그 애는 이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애는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사업을 않고 뒤로 넘어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유 없는 명시월은 없겠죠. 그러나
사업의 예측성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예측을 하고 그런다면 그래도 명시월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속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 녹지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 녹지권 아까 얘기했지만 출장 보고서도 그렇고 잘 돼 있고요. 상당히 좀 뭐 90건 이상이 되는 거 보면 뭐 상당히 현장을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시 이 건축 녹지과도 송출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고용 횟수를 보면 뭐 어떤 분은 막 17번, 16번, 막 12번 이래요. 뭐 13번, 뭐 11번, 16번, 17번 막 이렇고 어떤 분은 한 번에 있고, 물론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원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좀 공정하게 해서 골고루 그분들이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축 녹지과도 보면 지금 뭐 수의 계약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편중되지 않게 공정하게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설계 변경 3회 이상 공사 현황이 있는데 지금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어요. 이게 설계 변경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설계 변경은 그 자체가 일단 어떻게 됐든 뭐 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뭐 3위까지 했겠지만 그래도 처음서부터 세밀하게 좀 설계를 했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건 뭐 시민들의 혈세랑 관련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좌우지간 설계 변경은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계신 뭐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일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쪽을 좀 잠깐 좀 보죠. 건축 허가 현황을 보니까 신축허구죠. 증축허구. 신축은 2022년도가 676건이고 증축이 207건이에요. 뭐 그 2021년도에 비해서 신축은 한 87건이 늘었고 증축은 65건이 늘었는데, 이 건축 허가를 낸 상황에서 2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네, 착공을 안 하면. 예예.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경우는 뭐 1년 연장을 할 수도 있게끔 이제 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월별로 또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2년이 도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착공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의견 청취를 저희들이 청취를 받거든요. 저희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좀 증가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됐든 이런 현황 파악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고, 어떻게 됐든 법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법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페이지 146쪽절 한번 잠깐 한번 봐보죠. 지금 이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면적이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그 면적에 따라 틀리죠. 이 출장소가 면적이 얼마일 이제 때 면적 개발행위는 면적이 아니고요. 예. 이런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 그걸 가지고 따지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면 이제 본청에서 협의가 건축 가능합니다. 면적이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요 건축물 부지 면적 3천 이상이거나 예. 아니면 건물 용도 갖고 이제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 여부를 따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불법 현황들도 지금 그 대부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협의회나 허가를 맡은 우리 출장소에서 맡은 그 대상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통보나 뭐 아니면 원상복구 내린 그 건수들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불법 현장 점검한 게 지금 10개소거든요. 10개소 중에서 거의 복구가 진행 중에 있는 거 없고 더구나 웬만큼 다 원상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한 두세 건 정도는 사전 통지해서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47쪽 좀 잠깐 봐보죠. 뭐 출장소뿐만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녹지 및 가로화단 같은 거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특히 꽃거리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제 꽃거리대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합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철로 되어 있나요? 그게 철로 대부분 되어 있죠. 철로 네, 돼 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이제 상막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철 부분들이 녹이 슬고 이래서 보기가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 모양까지 다 뭐 그림 마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떤 게 뭐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그 우리 손하명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그늘막 정비 이제 그늘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후 관리가 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좀 요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천으로 이렇게 그 막아서 관리를 잘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디는 그냥 묶어만 놔가지고 그 천들이 이제 겨울이나 뭐 이게 눈이 오고 그러면 삭국을 해서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 그늘막을 넣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천 같은 거를 해서 따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 있더라고 요 앞에는. 근데 아까 밥 먹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점심 먹고 오는데 저쪽 그 어디야 노인자 복지관 쪽 맞은편인가요? 그쪽에 보니까 아직도 그늘막이 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예, 다 예. 점검합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뭐 구도 심지 가로수 전지 작업들 하는데 이게 뭐 그 전지 작업도 이제 나무의 어떤 특성이나 뭐 생명력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이 있겠지만 좀 대부분 주변 상가들에서 많이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면 뭐 고려를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무의 특성이나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제가 저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 건축 허가 부분인데 2년 이내에 허가를 내고 허가를 득하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실 경우에 안 할 경우에 직권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부득이한 경우 1년 이상의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요거를 좀 편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착공계를 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초만 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만 하고 계속 이 공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속이나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해놓고 기초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공사 진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 소유주나 건축주한테 빨리 공사 진행을 해서 완공을 받더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내는 하는데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악이용을 해서 계속 그거를 방치하면서 계속 연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지도 같은 거를 좀 확실히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좀 그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